네,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 삼성전자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난 상승과 동시에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양봉이 나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종가를 보시면요, 3.15% 상승한 10만 8,200원에 종가를 마감을 시켰는데, 단순하게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면서 거래 대금도 거의 1조 원대, 1조 원대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고,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 3조 3천억에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종가 베팅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시장에 이 종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종배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항상 어느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냐면 이 전고점 있죠. 신고가. 자,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종가 베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결국에 이 주가의 상승은 기대감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대감. 그럼 이 기대감이 어떤 모멘텀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종가가 이 신고가 구간에 바짝 붙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곧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장에 장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 종가 구간에서 어때요?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붙여놨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신고가는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지지와 저항이라고 봤을 때 저항 구간이요.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투매가 나오면서 뭐 애프터 마켓이든 아니면 뭐 종가 구간이든 주가가 밀리법도 했는데 뭐예요? 종가가 버텨주면서 안착을 해줬다.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힘좋게 상승이 나와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FOMC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의 20%에서 30%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분석을 할 때는 개별적인 호재, 뭐 구글 호재도 있고 뭐 엔비디아 호재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도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이번에 인하할 수 있다. 자, 금리 인하 확률이 89%예요. 89%.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오르니까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인, 메이저 수급들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금리 발표 일정을 봐야 돼요. 금리 발표 일정.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 금리 발표 이전에 불확실성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그죠?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제 재료는 끝났다 하면서 재료 소멸 관점으로도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금리 인하 일정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2월 11일이죠. 자, 보시면은 2025년도 12월 11일 날 이제 금리 발표가 있어요. 금리 발표가 있어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될 텐데,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 전 내일장,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거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 자, 이거요. 4일 전. 자, 4일 전부터 삼성전자의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됐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이번 상승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3일 전에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14억을 매집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또 포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주가 잘 오르고 있고요. 이번에 오를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뭐 삼성전자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정 매매 관점이죠. 자, 일정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은 연말이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예. 그리고 사실 지난 11월장. 자, 11월장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 음봉이 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한 매물대, 이 매물대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서 끝나고 여기서 오히려 내년 1월달, 그리고 2월달, 이럴 때 우리가 비중을 한번 태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건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감. 그죠? 현재까지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 기대감도 끝납니다. 그죠? 기대감도 끝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의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4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연초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뭘 하냐면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사업 계획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또다시 기대감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1년간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어떤 기업이 안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확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 없다고요. 그래서 연초에 원래 그 시장이 좋아요. 연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뭐 그 전에 고점에서 물렸다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눌릴 때 다시 비중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우리가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 매도 타점을 잡고 그리고 추후에 주가 눌릴 때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고 완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력은 사실 외국인이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유통 물량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변동성을 만드는 건 기관 투자자거든요. 기관 투자자. 확실히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 정부에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밑에 보이시죠? 밑에 빨간색 선이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수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상승이죠. 이 상승도 기관 투자에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도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우리가 이 수급을 분석을 할 때 물론 외국인 물량도 당연히 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관들이 어떻게 매수를 할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좀 기관들 물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LS 증권이라든가 뭐 교보증권 이런 물량 있죠. 이런 물량들이 기관들의 물량이에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가운데 교보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몇이나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개인들이 뭐 MTS, 핸드폰이나 HTS 이런 거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누가 교보증권을 사용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해도 정말 큰 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교보증권이라던가 뭐 DB증권 여기도 DB증권 이렇게 보면은 매일같이 물량을 매수하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 창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물량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뭐예요? 이들의 평균 단가. 자, 평균 단가를 산출을 하고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뭐예요? 이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매도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같이. 근데 여기에서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막 거래원에서 매도 물량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죠? 장중에 우리가 항상 이거 보고 있잖아요. 거래원에서 막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우, 바보들.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왜 매도하냐, 이 바보들 하면서 싸우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고, 시장의 이 돈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거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제가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 보내드리면 거기에서는 이제 분할로, 그냥 뭐 다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라는 거지. 분할로 물량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자, 다시 눌릴 때 뭐요? 눌릴 때는 반대를 하는 거죠.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물량 모아가면서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물량 담아가면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내년에 대한 또 수익을 가져와야 된다. 지금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매수 타점도 추후에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에게 힘내라고, 자, 힘내라고, 화이팅. 자, 화이팅하고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 연락처를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010-3951-0263.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청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또 답장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남겨놓으시면은, 이 타점 공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잠시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절대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뒤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들 냈으면 좋겠는데, 이번 종목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맨날 100점 맞는 친구 있고요. 또 맨날 빵점 맞는 친구 있어요. 맨날 빵점 맞는 친구. 그렇죠? 근데 이 두 친구, 자, 이 두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친구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왜?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친구는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기대. 왜? 성적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첫 번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건 맞죠? 맞는데 결국에 이 친구는 지금 하방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에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한 번 못하면 급락해요.
근데 실적이 안 좋다가 턴 어라운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처럼 지난 여름까지, 그죠? 지난 여름까지는 추세가 안 좋았는데 여름부터 다시 올라온 게 뭐야? 흑자전이 아니라 실적이 회복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아야 돼요. 상승 초입기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